과거 한국보다 잘 살던 동남아 국가들, 심지어 한국을 원조해주기까지 했죠. 이제는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자국의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한국의 발전을 대단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와주는 입장으로 바뀐 우리의 성장에 자부심마저 드네요.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리아라고 해요. 30대 초반의 공무원이자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마닐라는 언제나 붐비는 도시죠. 하지만 도시의 크기만큼이나 큰 문제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어릴 적부터 우리 가족은 중산층보다는 조금 아래였어요. 전기도 자주 나가고 비가 강하게 내리는 날엔 동네가 잠기기도 했죠. 중산층의 기준이 침수가 안 되는 지역에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확실히 중산층은 아니긴 했죠. 그래도 웃음은 끊이지 않았던 가족이었고 그래서 가난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공무원이 되면서 우리 가족은 드디어 비가 와도 침수가 안 되는 동네로 이사도 갈 수 있었고요. 끼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필리핀 공무원이 되면서 필리핀의 역사, 경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깊은 통찰을 가져야 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며 필리핀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선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보내면서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한국의 기술력이나 선진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우리에게 원조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을 만큼 상당히 가난했으며 이 국가는 결국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일 만큼 암담하고 어두운 나라로 평가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아닌 전혀 다른 의미로 뉴스 전파를 탔던 나라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필리핀보다 못한 나라라는 식의 말이 자주 들렸다고 해요. 조부모님 세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는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자마자 독립했지만 한국은 전쟁 때문에 훨씬 더 고생했지. 그 말에는 약간의 안도감도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저기보단 낫다는 식의 위안이었죠. 당시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고 한국은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었대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와닿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공무원이 되고 필리핀의 모든 시스템이 한국에게 배우고자 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체감되었죠. 그리고 꿈에 그리던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기회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날, 제 인생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 필리핀이 한국 덕을 많이 봤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면 잠시 과거를 회상해보면 되더라고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필리핀은 겉보기에만 반짝이는 나라였어요. 해변은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웃음을 잃지 않던 따뜻한 나라이기도 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죠. 도로는 낡았고 거리 곳곳에는 전신주와 얽히고 설킨 전선이 위태롭게 늘어져 있었어요. 정전은 잦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촛불을 켜며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곤 했지만 어릴 적에 저는 그 촛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거짓인 걸 알고 있었어요. 가끔은 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기 전 얼굴도 못 씻고 나간 날이 많았던 것이 필리핀의 현실이죠. 게다가 부패는 더 깊은 문제였어요. 정치인들은 국민보다는 권력을 우선했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이번엔 다를 거라는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선배들이 해준 조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원칙을 지키면 손해보는 세상이야. 그건 필리핀이라는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슬픔이었고 동시에 내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는 순간 필리핀이 이렇게까지 준수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선배 공무원들이 꾸준히 한국을 오고 한국을 공부하고 한국에게 배워서 그렇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필리핀이 한국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고 덕분에 필리핀이 그나마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필리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시스템은 한때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이나 디지털 문서 관리 체계는 한국의 이정부 모델을 기반으로 점차 확산되었죠. 저 또한 행정연수를 통해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마닐라시청에서 쓰이는 온라인 행정 서비스의 틀 또한 역시 한국식 포맷을 본따 만든 것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도시재난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과거 태풍이나 홍수 피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매번 늦게 대응하고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기만 했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도입된 지역재난통합관리센터는 서울의 재난종합상황실을 참고해 만들어졌고 실제로 몇몇 지방에서는 이 시스템 덕분에 태풍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죠. 심지어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한국식 교원 역량평가 시스템을 간소화한 형태로 적용한 사례가 있었고,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제 역시 성과 중심의 투명한 조직 운영이라는 한국식 철학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필리핀이 한국과 다른 나라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 행정 시스템과 공공정책 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남겨놓은 설계도가 숨어 있어요. 겉모습은 다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참 많이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닮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배운 결과였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되었죠.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들의 두 눈은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풍경이 정말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죠. 신기한 것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따라해야 할지, 무엇부터 배워야 할지 우리들의 눈에는 그런 걸 살펴보였던 겁니다. 한국에 처음 온 동료나 이미 한두 번 정도 와봤던 경험이 있는 선배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동경하는 눈빛으로,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본 겁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로의 정갈함, 공항 곳곳을 누비는 질서정연한 사람들, 전광판에 정확하게 움직이는 도착 출발 정보들. 이제 더 이상 한국에는 가난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 시내는 더 좋으면 더 좋았죠. 도로 위 차선 하나하나가 선명했고 거리는 너무나 깨끗했어요. 낡은 건물은 있어도 지저분한 건물은 없었고 간판들도 제각기 색깔은 달라도 어지럽지 않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지 도시 미관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공공이라는 개념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더 깨끗하게라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듯했어요. 그게 가장 낯설면서도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연수 첫날에는 서울시청을 견학했어요. 입구부터 전자출입 시스템이 있었고 실시간 대기번호가 모바일로 확인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죠. 우리가 가장 놀란 건 회의실 한쪽 벽에 붙어 있던 정책 제안 시민 참여 현황판이었어요. 거기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올린 정책 아이디어와 그에 대한 처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시청이 검토해서 실제로 시행해? 그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어요. 필리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가장 강렬했던 경험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타면서였는데요. 역사 내부는 너무나 깨끗했고 노약자 좌석은 진짜로 비워져 있었어요. 게다가 노선도는 다국어로 구성되어 있었고 열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죠. 우리는 한국에서 단순히 발달된 나라를 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질서가 일상인 나라를 처음 경험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기술이나 돈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바로 그 현장에서 깨달았어요.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조차 그런 감동은 계속되었어요. 좋지 않은 음식 냄새가 풍기는 풍경이 전혀 아니었고 역시나 위생적으로도 너무나 깔끔해 보였죠. 심지어 주방의 일부는 손님들이 볼 수 있게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위생에 대한 개념은 선진국 수준인 한국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주방이란 필연적으로 더러울 수밖에 없고 쥐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 손님들이 식당에서 쥐가 나왔다고 해서 쥐를 잡기 바쁘지 그걸 가지고 위생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경우는 드물죠. 물론 필리핀의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한국의 일반적인 식당에 방문했던 건데도 하나같이 그렇게 깔끔한 것들이 기본적인 세팅값 같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우리는 이 나라를 한때 동정했는데 지금 이 나라는 우리가 감히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 그 충격과 감탄이 한꺼번에 밀려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부러움 섞인 감정으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일정이 없던 저녁 혼자 시내를 걷고 싶어졌어요. 연수단 일정은 대부분 빡빡했지만 저는 가능한 한 그 틈을 이용해 이 도시의 숨은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도시라는 건 낮보다 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늦은 시간 명동 쪽 골목을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주 낯선 감정을 처음 느꼈어요. 무서움이 없는 밤이라는 감정이었죠. 필리핀에서는 해가 지면 도시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죠. 특히 여성은 혼자 걷지 못하고 남성들도 항상 주의를 경계해야 하죠. 어디선가 소매치기나 오토바이를 탄 절도범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밤거리는 달랐어요. 골목 안까지 LED 조명이 환하게 비쳤고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혼자 이어폰을 낀 채 걷는 여성, 학교 가방을 맨 채 걸어가는 학생, 조용히 산책 중인 노부부가 아무렇지 않게 스쳐갔어요. 그 광경은 솔직히 말하면 제겐 충격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제가 자라온 곳에선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밤의 풍경이었거든요. 마닐라 시내도 마찬가지죠. 경찰들은 늘 총기 위에 손을 올리고 있고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당연히 밤의 외출은 관광객이 아닌 이상 하지를 않고 밤산업 종사자가 아닌 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사실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튿날 지하철역에서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다가 놀란 적도 있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쓰레기통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있긴 했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또 많지도 않고 워낙 쓰레기통 찾기는 어렵긴 했어요. 그런데도 주변엔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한참을 둘러보다 못해 안내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집에 가져가서 버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 정말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아니면 주머니에라도 넣고 일단은 돌아다녀요. 누가 시켜서도 감시해서도 아닌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런 문화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훈련하고 내면화한 사회였던 거죠. 또 한 번의 감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찾아왔어요. 우리는 편의점 앞벤치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나이든 한국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외국분이시죠? 한국 어때요? 저는 짧게나마 영어로 한국이 정말 인상 깊다고 답했어요. 그분은 저를 향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과거 해외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영어를 잃어버릴까봐 외국인들을 만나면 조심스레 인사를 건넨다며 신뢰가 되지 않는지 먼저 예의 있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에서 왔고 한국을 배우러 서울시청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고 했더니 그 한국인 할아버지는 한국은 아직 부족한 점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필리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놀랍지만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스스로 부족함을 인식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온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단지 경제지표로만 남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 안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걸 저는 이 작은 장면들을 통해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장면들은 한국에서 일상처럼 흘러가는 일이지만 우리와 같은 외국인에게는 감동 그 자체였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죠. 발전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배려와 시민의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조용한 존중이 쌓여야 진짜 선진국이 된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간 한국의 생활 속에 잠시 몸을 담고 있으면서 역시나 우리는 자주 놀라고 또 자주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러움이 아니라 의지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건 단지 잘 돼 있는 나라에 감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걸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품게 만드는 경험이었죠. 낮 시간에 연수가 끝나고 우리는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했어요. 배울 게 뭐가 있었고 실제 필리핀에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실제 가능한 정책들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처음 며칠은 가벼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했다면 나중엔 진지해져서 밤에 외출도 안 하고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우선 가장 먼저 놀란 건 공공 와이파이의 촘촘함과 접근성이었고 그걸 우리도 해보려고 했죠. 서울 곳곳에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와이파이가 깔려 있었고 지하철 안에서도 고속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어요. 그저 기술이 발달해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보 접근권이라는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바탕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속으로 생각했죠. 필리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으니까. 지방마다 이런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간단한 행정 서비스, 교육 콘텐츠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도심과 농촌 간의 격차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물론 해킹 방지를 위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보안 시스템이 충분해야 하지만 그건 우리가 늘 그래왔듯 한국에게 외주를 주어 그런 보안 시스템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시켜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이었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민원 시스템의 속도와 정확성이었어요. 단순한 주민등록등본 발급부터 외국인 등록 관련 절차까지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고 신속했어요. 모바일 앱 하나로 신청하고 결과는 문자로 알림이 왔고 담당자와 연결되기까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이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졌거든요. 필리핀의 공공 시스템도 이렇게 바꿔야 해. 전산화와 디지털 민원 시스템을 좀 더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국민들의 신뢰가 쌓일 수 있지 않겠느냐?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뒷돈을 준다고 해서 누군 더 빨리 되고 누군가는 한없이 순서가 밀리고 그런 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실제로 필리핀에도 일부 전자행정 시스템이 있지만 담당자의 마인드셋이 바뀌지 않으면 늘 미완에 그치곤 해요. 한국처럼 처리번호와 완료 예상 시간 등을 민원인에게 고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완전 비대면이 될 만한 것들은 비대면으로 해서 뒷돈을 받을 만한 여지도 없애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죠. 이것 또한 한국에선 민간업체가 공공기관의 의뢰를 받아 프로그래밍을 짜준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서버 관리는 민간에서 하기도 하지만
주로 공공으로 이전되었고, 그것도 민간 기업이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역시나 우리의 예산을 들여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하게 인상 남았던 건 안전의 일상화였어요. 학교, 도로,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까지 CCTV와 긴급벨, 명확한 표지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있었어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자동으로 감속하고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들의 태도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건 단지 규제의 힘이 아니다. 오랜 교육과 실천의 결과다. 안전은 문화다. 필리핀에서 치안 문제는 늘 숙제였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변화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이제는 처벌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사회 인프라와 시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심지어 가장 사소해 보이는 공공 화장실의 청결도조차도 우리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냄새 없는 화장실, 깨끗하게 정리된 휴지, 비누와 핸드드라이어까지 갖춘 시설은 국민을 향한 존중의 기본값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게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고 강한 차이구나. 우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에서도 학교나 공공기관 중심으로라도 모범 화장실 프로젝트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생활의 품격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디테일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한국의 일상은 그저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을 넘어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를 함께 운영해간다는 철학이 녹아있는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러워하기만 하지 않아요. 한국을 경험하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우리 필리핀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이 한국을 방문해 교육을 받고 한국의 시스템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한국이 일구어 놓은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 그리고 덕분에 우리가 한국과 많이 닮아진 점, 또한 덕분에 필리핀이 많이 좋아진 걸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앞서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고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따라 배울 수 있는 덕분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한국이라는 선진국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 앞으로도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의 한국연수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지만 후배들이 또 한국에 가서 더 많은 시스템을 가져오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도 한국처럼 발전하기를 바라며 글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